오늘 시장에서 크게 세 꼭지가 좀 의미 있었다라고 봅니다. 뭐 반도체야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첫 번째는 방산 주식입니다. 일단은 사실 전쟁이 종료가 될 것 같으면 방산 주식이 좀 내려야 정상인데 어제 LIG 넥스원은 급등했고 오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뭐 하나시스템이라던가 로템이라던가 관련 주식들도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 무기가 없어진 상태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질 좋은 무기들이 이제 수주가 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계속 전쟁이 끝나도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방산 쪽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한국 수주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인가 보니까 루마니아 쪽으로도 네. 1조 원 조금 안 되는 규모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지원이 나가는 거 하는 걸 봐서는 네. 막 K2나 K9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 날 네. 사우디 왕세 네. 제저 빈살만 미국산 무기 당분간 수입 안 하겠다고. 근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중동 쪽에 있는 국가들의 무기 수혜를 주문해도 사실 미국이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대체 수단으로서 결국 검증이 된 거는 사실 한국산 무기가 상당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 반품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나토 재검토한다 뭐 그만둘 그렇죠. 거다 이런 뭐 얘기 현실적으로 하잖아요. 어렵다고는 하지만 네.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나토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기 충당 수요, 영내에서 만들려고 자기네가 뭐 그런 거 많이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자기들이 잘 알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체 무기 조달 수요 이런 것들 당연히 늘어날 수 있고 그럼 우리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동 전쟁이 지금 끝났다 치면 네.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무기부터 채울 것 같거든요. 특히 네. 방어 무기 같은 거는 특히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무기 수요 이런 것들 보면 주변 여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올 상반기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방산 주식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슈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하단은 굉장히 견고해질 수 있다. 이제는 수요 네네네. 계속 붙을 거고 그쵸, 수도 나올 그쵸.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내 가지고 뻗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고민은 돼요. 밸류가 그러니까 방산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붙어볼 만한 밸류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밸류들이 이렇게 아주 편하진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싸게 사는 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막 고점에 사놓으면 생각보다 또 수익 많이 내기가 쉽지 않은. 저도 사실 방산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요번에 좀 많이 줄였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채우지는 않고 있는데 좀 보면서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방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움직일까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쌀 땐 팔고 네. 빠지면 사자 뭐 이런 쪽으로 네. 계속 대응할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방산이 오늘 대형주도 좋았지만 뭐 소형주들도 좋았기 때문에 뭐 테마적인 모멘텀도 잘 보시면서 테마주 트레이딩도 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오늘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수요가 반대 수요가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상한가를 갔고요. OCI 홀딩스도 좋았고 CS 윈드도 20% 가깝게 올랐습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한화 솔루션까지도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11% 정도 올랐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사실 돈도 많이 들고 효율도 좀 많이 떨어진다. 금리가 특히나 높으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유가에 좀 반해서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혹시나 주말 사이 유가가 급락하면 재생에너지들은 좀 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까요? 아니면 재생에너지들은 계속 가야 될까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독 강해요 지금 네. 재생 쪽이.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이다 네, 뭐 네, 이러니까 이제 네. 그 수요가 붙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건 지금은 약간의 기대감하고 이제 테마성으로 많이 붙어서 네.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유가 급락하면은 조정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 제일 강했던 거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네. 그 회사의 특징이 국내에 강해요. 네. 상대적으로 국내가 해외 쪽은
좀 약해요. 네. 미국 쪽 진출한다고 그러고 하긴 했는데 그 비중이 네.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시장의 특징을 그런 데서 보시면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네. 그리고 오늘 CS 윈드 급등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이 이번에 풍력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네. 하잖아요. 그쪽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제대로 됐다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유가 급락하고 다시 안정된다 그러면 지금처럼은 못 갈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럴 때 보시면은 에이스를 못 샀으니까 제일 네. 나중에 걸 사자 했다가는 그거 잘못 사면은 그건 좀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하실 거면 에이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OCI 홀딩스나 뭐 종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신재생 에너지 ETF에 들어있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제일 편합니다. 신재생 요즘에는 다 레버리지도 있고 ETF가 워낙에 좀 잘 돼 있어서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 아마 말씀하신 이 에이스들만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등이 OCI 홀딩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SK 오션 플랜트, CS 윈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사실 좀 들어있긴 합니다. 삼성 SDI, 비나텍, 그 다음에 원전 쪽에 BHI, 그 다음에 LS일렉, 효성중업까지, 산일전기까지도 들어있네요. 그래서 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에이스인 종목들, 주도주다. 신재생 쪽에서 타임, K 신재생은 아마 종목 구성이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는 삼성 SDI가 가장 비중이 높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솔루션이 있고요. 삼성전자도 들어있고 여기는 조금 구성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달라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좀 차이가 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들이 뭐냐면 전후 복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진짜 볼 수 있을까? 사실 약간 저는 테마주라고 봤거든요. 근데 중동 플랜트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 만들었던 경험들도 있고 이번에 파괴된 시설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었던 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건 주식들은 지금부터 봐도 될까요? 또 강관주들까지도 오늘은 또 난리였어요. 강관주 난리 났던 거는 이제 홍해 쪽으로 빼기 그렇죠. 위해서 네, 우회하려고 네. 기대감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동 진출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한국이 다 가져간다고 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지만 지금은 네.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외에는 대부분은 아마 중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플랜트 쪽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관심 가져보실 만한데 거기에 더해서 원전까지 붙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가운데서 원전하고 플랜트가 같이 붙어 있는 회사들 그런 데 관심을 갖으시던가 아니면 사우디 빈살만하고 굉장히 가까운 네. 회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쟁 당사국이긴 하지만 이란 쪽하고 또 가까운 네. 데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이제 구분해 가지고 보시면 그 안에서는 좀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결국 우크라이나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중동 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특징 섹터를 좀 봤는데 4월 달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통합해서 좀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치고 나갈 것 같으세요? 주도주로 부각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힘으로 봤을 때는 광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네. 거기 세기로 봐서는 광도 장난이 아닌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빠져 있었는데 오늘 수주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캐나다 잠수함도 네. 5월인가 결정난다고 그러는데 빨라질 것 같은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발주가 나온다든지 네. 뭐 미해군 이슈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뭐 별로 재미없지만 조선도 순환매 빠르게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LNG 쪽 관련해 가지고는 밸류체인 회사들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네. 그쪽 관련된 부분들은 빨라지겠죠. 카타르 쪽이 아무래도 그렇죠. 손을 든 네. 상황이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그거 외에도 원전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계속해서 진행형이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굳이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꺾이지 않는 이상에는 투자는 지속될 거고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뭐 핵심 소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비 쪽에서 실제 수혜를 받는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룸이 있을 것 같고
뭐 대부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려운데도 지금 사실 말씀드렸던 섹터만 해도 사실 매매할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섹터 안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보기에는 뭐 말씀 주셨던 통신 장비는 사실 3월 달 뭐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지금 꽤 많이 올랐고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원전이라던가 건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뭐 변동성은 컸지만 지금 딱 멀리서 한 달 정도 쭉 보면 또 양호한 흐름들을 그냥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확실히 외국인들 수급이 큰 종목들 위주로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는 보면 확실히 굵직한 섹터 안에서의 굵직한 종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외에 지금 또 최근에 조금 재미없었던 게 자동차거든요. 현대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대차는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가 일단 뭐 소외되는 거는 전쟁 나면은 뭐 어쨌든 위축될 거고, 그 다음에 판매량도 아마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약간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랬죠. 좀 그랬지만 현대차 그룹도 가만히 보니까 월간 판매량을 보면 YOY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미스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닛산이 보여준 그 쇼크를 보면 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업계 재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고요. 재편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는 결국 그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인데 준비되어 있는 회사는 토요타하고 현대차 그룹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1월 달에 핫하고 좋았는데 2월까지 전쟁 나고 나서 쏙 들어갔잖아요, 지금. 근데 네. 그 가운데서도 미국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모임을 주선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전략 자원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중국산 휴머노이드는 아예 수입을 못 하게끔 막는다고 한 게 네. 있었죠. 그리고 4월 9일인가가 아마 CEO 인베스터 데이가 기아에서 하는데 거기에 포티투다 사장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 인사가 나와가지고 아마 거기서 이제 현대차의 미래 전략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에. 네. 뭐 그런 것들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고, 좀 몸이 달아있기는 한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옵티머스 가지고 얘기를 어쨌든 계속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상용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다시 한번 기회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구간은 제가 이제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대차의 어떤 재평가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현대차가 휴머노이드가 안 붙었을 때 PBR이 0.5배, 0.4배였잖아요. 네. 근데 휴머노이드가 붙고 나서는 애지간해서는 PBR 1배 밑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근데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로 PBR 1배가 4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지키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 주식 역대급으로 팔아서 많이 비워져 있는데 NDR이나 이런 거를 해외에서 할 때 보면은 현대차 판매량을 묻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거,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어떤 스케줄이나 어떤 상용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묻는다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분위기만 반전되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조금 뭔가 1월달, 2월달 광풍에서 조금 이제 식고 기간 조정이 한 2달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그럼 모멘텀은 트리거가 좀 뭐가 나와야 팍 튈 것 같으세요? 올해 계속해가지고 휴머노이드하고요. 네.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율주행 상용화 얘기 이제 네. 그 레벨 2, 네. 2.5라고 하던데 하여튼 네. 뭐 그거 차에 장착해가지고 출시하는 얘기 제네시스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그 훈련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올해 말 지나면은 이제 양산 스케줄 네. 또는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중간에 수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나오면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매칭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대차를 레거시 자동차로 본다 해도 지금같이 또 이제 만약에 고유가가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가 가지고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기대감 준비돼 있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여전히 뭐 덜 팔리고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쪽이 유럽이 다시 보조금 주기 시작하니까 살아난다면, 또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지금 하는 집 봐가지고 연말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제 블로킹을 해놨었던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다시 풀어버리면 그런 것들도 다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배당은 좀 실망을 시켜가지고 저도 좀 되게 네. 언짢긴 한데 전 당연히 늘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시간이 갈수록 지배구조 개편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사람의 수명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네. 지금의 구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